죽게 된 이 변강세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렇게 죽게 되는데 이제 그 한의사 데려다가 이렇게 침을 놔서 딱 했더니 입만 딱 열린 겁니다. 입만 살아가지고서 변강세가 그 다음에 이제 유언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 유언이 정말 또 뜻밖입니다. 이 몸이 죽거들랑 염습하고 입관하기를 자네가 손수하고, 옥녀한테 하는 얘기죠. 출상할 때 상여 배행이며 시묘살이 조석 상식이며 3년상을 지낸 후에 얼씨구 비단수건으로 목을 잘라 저승으로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이건 뭐야. 사실 이게 변강사가 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면은 양반들이 열애삼강, 정절 얘기하고 연료 얘기를 할 때 그 부인들한테 할 법한 얘기잖아요. 그게 약간 과장된 건데 사실은 저렇게 3년상하고 그렇게 해서 저런 사람 있으면 연료문 내리잖아요. 연료문 내릴 얘기인데 이 변강세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양반도 아니고 천하의 잡놈인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거꾸로 이런 얘기, 그 당시에 당연시되어 있었던 이런 열애삼강, 정절의 요구가 그것도 옥녀한테 변강세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 요구가 황당해지는 거죠. 첫째 시간에 제가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어떤 것들을 과잉복종했을 때 과잉복종하면서 그게 웃음거리가 되게 만드는 이런 게 여기서 탁 느껴지지 않으세요? 가부장제의 관념이 이런 사람에게까지도 완고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그런 인물, 변강세라는 극단적인 인물을 통해서까지도 그게 나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 삼강의 요구가 얼마나 어이없는가 하면서 그걸 엎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부장제라는 당대성 속에서만 이 변강세 대사는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때만 비로소 변강세 얘기가 비판될 수 있는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 심청전하고 비슷하게 도덕적 요구를 과잉을 따르게 해서 요구 자체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익살의 방법이 아주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죽은 후 사내라 하면 10살 아래 아이라도 그대 몸에 손대거나 집 근처에 얼른거리면 즉각 급살할 터이니 그리하소. 이게 변강세가 옥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옥녀인데 옥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비록 옥녀일지라도, 그리고 비록 변강세일지라도 변강세 같은 이렇게 떠돌이 잡놈이고 자신의 성욕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여성에 대해서 여성인 옥녀에 대해서 남들이 갖고 있는 이런 종류의 소유욕과 집착욕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소유욕과 집착이라고 하는 게 변강세 입을 통해서 옥녀를 향해서 뱉어지는 순간 깔깔깔깔하고 웃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이죠. 당시라면 누구나 당연시했을 그럴 도덕적인 모랄이지만 변강세 입을 통해서 과잉 충성의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 순간 웃음거리가 돼버리는 거지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변강세가 떠돌이고 뭐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 정착민의 저주가 딱 걸려서 꼼짝 못하고 달싹 못하고 극단적으로 죽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변강세 안에 이런 종류의 삼강의 요구라든지 아니면은 여성에 대한 집착이나 집착이 남아 있으니까 고착의 형태로 퍼부어지는 저주가 그 사람 안에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옥녀는 저절 보니까 그건 삼남 거시긴 더 좋다는 건 나가버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집착이 있으니까 고착시키는 질병이 딱 들어왔을 때 자기가 거기에 딱 묶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주가 두 사람한테 다 퍼부어지는데 다른 종류의 저주기는 하지만 이 옥녀한테는 저주가 안 통하는데 변강세한테는 통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비대칭적이에요. 그게 이제 그 장승의 저주가 먹힌 이유인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의 이 후반부로 가면 이제 치상, 상례, 이렇게 죽은 사람 이렇게 저기 하는 거, 장사 지내는 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난감한 게 딱 들러붙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죽은 겁니다. 게다가 옥녀 근처에 오는 사람은 다 이렇게 옥녀랑 붙으면 다 저주해서 죽게 만든다고 하는 바람에 시체 치우려고, 옥녀가 자기가 치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는데 오는 사람마다 다 그 자리에서 급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워야 될 시체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중에 옥녀가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이 시체 치워주는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황당하잖아요. 이게 어이없는 게 변강세는
그 근처에 오는 남자들 다 저주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옥녀는 자기 몸을 내주면서 시처 치워주면 그 사람하고 살겠소라고 하면서 변광세이고를 반대로 가게 만든 거죠. 변광세 스스로가 자초한 거예요. 이래서 자초한 것으로서 결국은 이 요구 자체를 또 한 번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죠. 결국은 이제 부메랑으로 자기의 욕망이 부메랑으로 꽥 돌아서 자기 뒤통수를 치게 만드는 그런 그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셈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치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대뜨기라고 하는 그 별명을 붙이고서 이제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이제 옥녀랑 이제 이렇게 옥녀 부탁을 듣고 이제 치워주려고 하고 옵니다. 와가지고서 이제 변광세를 이렇게 쓰러뜨린 다음에 등등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몇 명 불러다가 이렇게 지고 가는데 지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쉰다고 땅바닥에 딱 앉으니까 몸이 땅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승들이 그 변광세한테 씌웠던 그 고착의 저주가 시체 치우는 사람한테도 그냥 역시 관철이 돼서 꼼짝 못하고 구해주려고 오면은 달라붙어서 이 사람도 안 떨어지고 그래서 고착과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 사람 개인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옆으로 전염되고 감염되면서 줄줄줄줄 물고 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그래서 고착과 집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정말 탁월한 그 유머의 감각을 이렇게 구사를 하죠. 그 결국은 이제 그렇게 뭐 죄를 지내고 등등 해가지고서 이제 다 풀어져서 치기는 하는데 이 대뜨기 김서방이 지고 있는 변광세 시체만은 뭘 해도 안 떨어집니다. 원본이잖아. 원본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시체를 치는가 생각도 못한 대뜨기 김서방은 나무 좁게 서 있는 나무 두 사이를 지게를 지고서 바바바바 달려가서 뿡 통과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세동강 내는 겁니다. 근데도 여기 붙은 거는 안 떨어졌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 다음에 바위에 대고 갈아요. 정말 정말 엽기적인. 요새로 치면은, 그죠? 에로 영화에서 공포 영화로 끝나는 정말 황당한 작품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변광세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애착과 집착, 이런 것을 끝내버리지 못해서 장승의 저주도 못 피했는데 죽은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집착욕 때문에 자신의 시신마저도 있을 수 있는 최대한의 모욕을 당하면서 훼손된다라고 하는 그 자업자득의 업보 이런 것들을 이제 엎어쓰게 되는 거지요. 이런 걸 통해서 변광세가 갖고 있었던 욕망이나 변광세가 입으로 뱉었던 요구라고 하는 것들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이 구덩이 속에다 이 진흙탕 속에다 이렇게 몰아넣어주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 단순히 변광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이 성욕에 대한 찬가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것과 다르게 오히려 그 성욕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이미지랑은 다르게 특히 여성의 성욕은 저주받은 성욕으로 거기에 끼어든다라는 건데 그 저주를 피해가는 모습들을 거꾸로 이제 그 옥녀를 통해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 비슷해 보이는 남녀의 성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부장제 사회에서 정반대되는 모습을 취할 수 있는지 이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보기엔 변광세전은 이런 점에서 보면은 그 가부장제와 가부장제 하에서 그 이 열애삼강이라는 윤리에 대한 가장 극적인 비판이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그 옥녀하고 그 변광세는 포지션도 다른 겁니다. 같은 인물처럼 보이지만 그 변광세는 철저하게 가부장제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옥녀는 완전히 가부장제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윤리에 옥녀는 전혀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퍼부으면서 변광세가 얘기를 했지만 금방 가가지고 시체 치기 위해서 시체 치워지면 자겠소라고 이렇게 금방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옥녀는 매인 데가 없는 자유로운 인물로 보여요. 정말로. 변광세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으나 철저하게 매여 있고 철저하게 가부장제 안에 갇혀있는 인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사람은 정말로 다른 인물입니다. 변광세전을 보면서 성욕만을 보면은 완전히 잘못 읽게 되는 게 이런 걸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얘기들, 도대체 왜 이런 치상 장면이 나오는 건지, 왜 변광세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옥녀와 이렇게 병강세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여자의 성욕에 대한 저주를 시작하는 작품이지만 저주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움을 옥녀에게 이제 옥녀라는 작품에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 옥녀와 병강세에 대해서 공정한가, 즉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옥녀편에서 병강세를 엎어놓고 있는 작품인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심지어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난 잡놈조차도 못 벗어난 게 삼강의 윤리고 여성에 대한 집착이다. 그러니까 짝에 대한 집착이다. 이런 거고 그런 방식으로 그런 윤리라든지 그런 욕망, 집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작품. 그런 점에서 굉장히 반가부장제적인 작품이고 굉장히 비판적인 작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당대의 윤리에 충실하게 가부장제라는 당대 사회를 전제를 하지 않고서는 옥녀와 병강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할 때 비로소 병강세에 대해서 옥녀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태도를 작품이 취하고 병강세에 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을 하는가. 오히려 그 당시에 그 당대 그 윤리, 자신들이 기반하고 있는 그 윤리를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당대성에 기초할 때에만 당대성의 윤리도 제대로 비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탁월하게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바로 그런 점에서 병강세의 성욕은 저주받지 않아서 자유로웠지만 가부장적 도덕과 수욕으로 인해서 모든 자유를 잃고 죽음마저도 자신의 집착으로 인해서 모욕당하는 최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죠. 이거 역시도 그래서 옥녀와 병강세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다르다. 그래서 비슷한 것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비슷한 것에 속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그 긍정적인 삶을 찾아가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렇게 나를 붙잡고 옥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켜볼 줄 알고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벗어날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졸지의 변강세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